여러분, 우리가 건축물 대장 볼 때는 입찰할 때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여기 노란 거 안 보이죠? 여기 보면 불법 건축물 아니다 라고 표시되면 요거 괜찮네, 불법 건축물 아니네, 나 입찰해야지, 그냥 무턱대고 입찰하면 여러분은 큰 낭패를 보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안중현의 키포인트 안부장입니다. 자, 오늘의 키포인트 법과 땅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땅 위에서 살지 않을 수 없는데요. 이게 이제 법과 이제 상당히 관련이 있습니다. 가끔 그런 말 많이 하죠. 야, 내 땅이면서도 내 맘대로 못하니? 예, 실제로 우리는 내 땅이면서도 내 맘대로 못합니다. 대한민국 모든 땅에는 특성이 있는데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내 맘대로 못합니다. 오늘 이 키포인트를 여러분에게 잡아드린 이유는 며칠 전에 여러분에게 아주 좋은 근린주택을 하나 소개시켜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좀 염려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거 정말 좋은 물건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낙찰 받으러 가야겠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냥 막 받으면 안 되는데 좀 신경을 써야 되는데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자, 한번 제가 보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바로 이 물건인데요. 제가 얼마 전에 영상을 촬영하고 유튜브로 게시했는데 나름 조회가 많이 돼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분이 이거 바로 낙찰을 받아야겠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무조건 받겠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제가 좀 걱정되는 게 있었습니다. 그거 한번 제가 올린 영상을 한번 살짝 보면서 말씀을 한번 나눠보시죠. 요건데요. 이 물건 유치권 행사 이렇게 돼 있어요. 사실 저는 유치권 걱정도 안 합니다. 아주 좋은 거죠. 저런 것 때문에 가격이 더 떨어져요. 저는 저거는 땡큐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제가 조금 특이한 게 이 우편함이었습니다. 이 우편함을 딱 보면 실제로는 101호에 대한 우편함은 없고 201호, 202호, 그 다음에 301호. 근데 401호를 보면 뭔가 이렇게 탁 띄어내고 거기다 숫자로 막 이렇게 쓴 뭔가 이제 잘못된 것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물론 이제 저는 다 알고 있었죠. 근데 이제 저희가 사실 저런 거에 대해서 어떤 힌트를 얻어야 되는데요. 자, 요 물건에 대한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게 이 물건에 대한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입니다. 여러분, 99-7 대지 땅 모양 너무 예쁘잖아요. 여기에다 어떤 건물을 짓고 남양 땅에 2개의 도로가 접한 땅 너무 좋잖아요. 근데 이 땅은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 이 땅에 대한 어떠한 개발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모든 토지에는 용도 지역이 다 하나씩 지정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자성어처럼 외우는 도관농자, 주상공동 아시죠? 이게 바로 주거, 도시지역 안에 있는 주거지역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주택으로만 사용하는 거죠.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어떤 땅에는 이렇게 지구단위 계획 구역, 그래서 용도구역을 막 지정해요. 그리고 또 필요에 따라서 가축사육 제한구역, 상대화 보유구역, 그러니까 땅마다 뭔가 필요에 따라서 지정을 해서 규제를 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이 땅에 대해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거는 지구단위 계획구역, 그 다음에 택지개발지구, 요겁니다. 여기는 옛날에 택지개발이 됐던 데구나, 그래서 땅 모양이 다들 이렇게 예쁘구나, 그리고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생겼구나, 그래서 이 지역에는 뭔가 개발을 할래도 어떤 규제나 가이드라인이 있을 거다.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거에 맞춰서 이 땅은 개발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착안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 한번 요거 한번 같이 보시죠. 다음 지도를 한번 같이 볼게요. 자, 보시면 여러분 반듯하죠? 땅 모양이 네모 반듯합니다. 이 땅을 보면 이렇게 주변에 아파트도 개발이 돼 있고 요 안에는 단독주택 단지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건 옛날에는 어떤 모습이었나를 한번 보자는 거죠. 자, 여기를 보시죠. 이거는 뭔가 예전에는 다른 모습이었는데 개발이 됐구나라는 거를 지도를 보면 알 수 있죠. 여기 지금 광교 풍경채는 최근에 짓고 있는 거고 10년 전 모습을 보면 뭔가 이렇게 획지가 잘 구역이 나눠지고 지금 개발이 되고 있구나. 그럼 10년 전, 15년 전에 이 동네가 개발이 막 된 땅이구나. 그리고 개발이 될 때는 그냥 막 안 짓고 꼭 여기 지금 저희가 봤던 그 당시 개발될 때는
이렇게 택지 개발 지구로서 가이드라인이 있었을 거다 생각이 드는 거죠. 영상을 여러분 잘 보시다 보면 이 동네는 전체적으로 1층은 상가고요, 2층, 3층은 주택으로 지어져 있는 동네입니다. 전체가 다 그렇네요. 말씀을 드렸을게요. 제가 이 동네는 모든 저런 택지를 그렇게밖에 지을 수 없습니다. 1층 상가, 2층 주택, 3층 주택, 그래서 맥스 3가구만 지어라 라고 아마 가이드라인이 주어졌을 거예요. 자, 이 물건 건축물 대장 한번 볼게요. 1층은 일반 음식점, 2층 다가구 주택 2가구, 3층은 다가구 주택 1가구, 4층은 계단실로만 사용한다. 이렇게 지어라 해서 그 가이드라인대로 지어진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이런 동네는 딱 몇 가구만 있느냐? 제가 이제 추정컨대 딱 3가구만 짓는 거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제가 걱정된 게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 감정평가서를 보면 실제 도면이 그와 같지 않다라는 거죠. 저렇게 돼 있지 않고 감정평가서를 잘 보면 여기 보면 1층 보면 어떻습니까? 근린시설 이렇게 돼 있죠. 일반 음식점. 지금은 일반 음식점으로 되어 있죠. 저희 카페 성업 중인 거 확인했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2층부터 좀 이제 문제가 보입니다. 저기 보면 기역, 니은, 디귿 저렇게 표시된 거 있잖아요. 빨간 점선. 저런 부분이 다 어떻게 보면 확장된 부분. 좀 나쁘게 말하면 불법 건축물로 지적을 받을 수 있는 되게 위험의 소지가 많은 부분이죠. 지금 2층도 확장이 된 거예요. 실제로는 점선 밖으로는 방을 지을 수가 없는데 확장해서 거실도 생기고 방도 생긴 겁니다. 3층도 보면 저기 또 점선이 있죠. 저것도 확장됐네. 그죠? 4층은 이상하다. 아까 침에 건축물 대장을 보면 계단실로 되어 있었는데, 그죠? 실제로 감정평가사가 조사한 거 보면 4층은 다가구 주택으로 져 있습니다. 이거는 명백한 불법 건축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건축물 대장 볼 때는 입찰할 때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여기 노란 거 안 보이죠? 여기 보면 불법 건축물 아니다 라고 표시되면 요거 괜찮네, 불법 건축물 아니네, 나 입찰해야지, 그냥 무턱대고 입찰하면 여러분은 큰 낭패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좋다고 하는 물건은 저런 걸 감안해서, 저런 걸 감안한다는 건 이 건물은 되게 좋아요. 남향에다가 2개 면이 도로에 접해 있어요. 그렇지만 1층은 근린시설, 2층은 주택, 3층 주택, 그리고 총 3가구밖에 못 짓는 걸 알고 충분히 그 금액을 감안해서 입찰하면 좋은 땅이죠. 그런데 여기 있는 정보지에 있는 대로 무슨 매각물건 명세서에 401호, 402호 임차인들이 청구한 금액을 보고 여기 임차를 총 4개를 둘 수가 있겠구나, 이렇게 착각을 하고 우리가 계산을 잘못하면 큰 손해를 보게 되는 거죠. 사실 되게 위험한 게 임차 수익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거 나중에 누군가 나쁜 마음을 먹고 인원을 넣으면 이거는 불법 건축물이 될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이제 불법 건축물이 되면 이런 것들은 매년 이행강제금이 나와요. 그러면 월세 받아다가 매년 이행강제금 내고 볼일 다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물건 정말 좋지만 조건을 달겠습니다. 저런 안 좋은 상황 충분히 감안하고 입찰을 하셔야지 되지, 그냥 막 좋다고 높은 금액에 낙찰받으면 여러분 큰 낭패를 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 같은 컨설턴트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한번 현장에 가보세요. 저 외관만 보면 되게 좋아 보입니다. 날씨 좋을 때 한번 가보세요. 도로 2개가 접해 있고 햇살이 비치고 파란 하늘에 카페 안에 가서 커피 한 잔 마셔보세요. 기분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막상 내가 거기서 장사를 해볼까? 여기다가 이렇게 카페 있는 건물이면 팔리기도 잘 팔리겠지, 뭐 여러 가지 긍정적인 마인드가 생기지만 실제적으로 우리의 공부와 현황이 다른 게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보이지 않는 위험이 되게 많기 때문에 여러분이 먼저 그냥 혼자서 입찰하려고 하지 마시고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늘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라는 게 바로 이러한 부분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겉으로 보이는 거는 되게 좋아 보이지만 실제 조금만 뒤집어 보면 안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이 물건 되게 좋습니다. 누차 말하지만 여러 가지 좋은 점 많았고, 대신 충분히 싼 금액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다행히 주변에 허위 유치권으로 심히 추정되는 유치권 현수막도 있어서 나름 저가에 매수할 수 있는 좋은 물건이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저 물건은 채무자, 집주인이 이해관계인을 통해서 낙찰을 받으려고 그냥 붙여놓은 게 아닐까라는 의심이 갑니다. 어쨌든 여러분, 좋은 거라고 다 좋은 게 아닙니다. 감안할 거 다 감안해야 되는데 저희가 아는 그 지인은 너무 좋아만 하시니까 조금 염려가 됐습니다. 그래서 한 번쯤은 이런 거 말씀드려서 정말로 그냥 무턱대고 하지 말고
자꾸 컨설턴트의 도움을 받아라. 지난번에 한번 그런 적도 있었죠. 경매 기입 등기 이후에 임차권 등기해서 배당을 못 받는 세입자의 보증금을 책임져야 하는 그런 상황. 그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여러분 항상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경매는 돈을 많이 벌기도 하지만 보이지 않는 위험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 거 그냥 저희 같은 컨설턴트한테 맡기시고 안전하게 진행하면 좋습니다. 저희는 이제 언제든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여기 보이시는 연락처로 주시면 항상 도와드립니다. 여러분 혼자 이 모든 위험을 다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받지 마시고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보이지 않는 위험이 있는지 꼭 확인하고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 키포인트 법과 땅인데 내 땅도 내 맘대로 못합니다. 그런 거 잘 아셔야 하고요. 땅을 낙찰받을 때, 집을 낙찰받을 때 모든 게 안전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저희 같은 컨설턴트 도움 받으면 경매로 안전한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안중에는 키포인트 법과 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